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보면은 윤석열과 한 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뭐 시한부 아닙니까? 언제까지 윤석열과 한 몸으로 가겠어요? 이제 조기 그 대선 시즌이 되면은 버려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예. 그 윤석열 체포되기 전에 예. 이게 아마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대위원장 대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전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음. 그 관계자로부터. 네. 그때 이제 당부한 게 있어요. 음. 내가 이재명만큼은 물귀신으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가겠다. 정권을 재창출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당사자 간의 얘기니까 뭐 전언이죠. 네.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분들은 예. 아주 그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걸로 보면 네. 이들은 조기 대선 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되든 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면 받아서 금방 나올 수 있다. 네. 정권만 재창출해달라. 네.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지도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국민의힘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같이 행보를 맞추어서 가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추격해 보면 내란, 내란 수계 네. 그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이 끝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엊그제 서부지법 폭동, 과연 그게 폭동이냐 내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냐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그에 대해서 그렇죠. 이상 반응이 오고 있다. 과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뭐가 합리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어떤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그게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인가가 헷갈릴 정도의 지금 처사들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뭐 김용현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국민들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예. 이 내란 사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네. 언제든 되치기를 하려고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법기술을 써서라도 아니면은 자신의 증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인들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해서라도 자신 지지층한테 또 속을 하겠지만은 또 이거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 끝까지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끈질긴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통령,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이런 그래서 머리도 사람이- 해준다는 거 아닌가? 머리도 네. 머리랑 또 그렇죠. 맞아, 메이크업도- 넥타이도 그렇고 뭐 예. 그래서 고양이 뉴스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네.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지금 펼쳐지는 걸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들키고 이러면은 예. 대통령인데 예. 예우 차원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또 뭐 넘어갈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지금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도, 수영 규칙 이런 것들에 완벽히 네. 위반되는 건 사실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을 지키는 게 맞죠.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내란의 수계에 대한 신분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 현직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으면, 여전히 그게 권위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으면 네. 최소한 법꾸라지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법꾸라지라고 안 부릅니다. 네. 왕법꾸라지. 왕자 이게 쓰고 다녔으니까 네. 진짜 왕법꾸라지다. 그러니까 그 지경으로 오는 사람이 최악이다. 예.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말에 또 하나 실수가 있었죠. 법전을 펴 봤다 안 봤다. 그것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분명히 법전을 피고 맞아요. 봤다고 그랬고 어제는 어제는 평소에는 법전을 피는데 그날은 안 봤다,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죠. 대충 그냥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검찰의 진술은 달랐다. 최소한 본인이 아직도 신분은 대통령이다, 또는 경호처 사람들이 아직도 신분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 경호한다, 이 소리를 하려면 스스로 법꾸라지 소리, 왕법꾸라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처신해라. 일반인, 시정, 잡배, 그들이 얘기하는 잡범 수준 취급한다. 잡범보다도 못한 왕법꾸라지 처신을 스스로들 하고 있다. 이거 어제 VOD가 오마이 TV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마 네. 하나하나 보시면 잘 박제해놔야 됩니다. 네. 네.
그냥 저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웃음도 나오고 뭐 그냥 뭐 욕이 그냥 올라올 정도로 우리 저 인간들이 느끼는 네. 감정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분노까지 갔다가 이게 네. 허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에 무슨 뭐 개콘의 한 코너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마지막 네, 네. 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5공화국 헌법까지 근간을 이뤘던 게 독일의 칼 슈미트 의 이론들입니다. 헌법의 수호자란 표현을 이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헌법의 수호자 그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 이론의 근간에 있었던 한때는 대척점에 있었지만 칼 슈미트 네. 1885년인가 태어나서 한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980년 5공화국 헌법 만들 때 서울대학교 김철수 교수 등등이 그 골간을 이루면서 네. 5공화국 헌법의 수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내포가 된 거예요. 6공화국 때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골간대로 와 있어요. 잘못 배운 거죠. 아. 그분 밑에서 헌법을 배웠어요. 실제로 이 분이 그렇죠. 윤석열 네. 등등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하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칼 슈미트가 소위 말하는 결단주의의 이 창시자거든요. 예. 바이마르 공화국 우리가 흔히 아는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결단주의라는 거 뭐만 하면 통치자의 결단, 네. 헌법의 수호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대한민국은 1920년대에 머물러 있다. 굉장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단 얘기를 왜 결단 얘기하나 했더니 네. 뭐 그런 또 아주 그 철학적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대통령의 결단이고 그렇네요. 나는 이건 헌법의 수호자로서 뭐 수호신 TF라는 것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황당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자, 이게 부정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지탱하는 자기 주장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쪽은 또 무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속 얘기 저희가 뭐 몇 차에 걸쳐 계속 또 해왔지만은 네네. 그때 이제 예. 말로만 하던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역술인 행정관이 들어가 예, 있어. 하급 행정관 채용했다. 그러다 뭐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아마 이제 이게 다 밝혀지니까 네,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겠죠. 음. 그런데 뭐 그들이 이제 한 업무가 신흥 종교, 소수 종교 담당이라고 하고 네. 하는데 좋습니다. 뭐 밖에서 일반인들도 기륭 화복에 대해서 뭐 조언을 구하고 하잖아요. 그 역술인들 찾아뵙고 네. 그것도 하나의 산업처럼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무속인들 활동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밖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 근데 뭐 시간이 바빠서 또는 일일이 전화하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예 모르지만 아예 안 해서 대통령실에서. 네. 그리고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거기에 네. 이제 무속인 제보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굿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증언이 있죠. 그 기사에 보면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분이 그러면 실무적인 거를 그런 네트워크들은 관리를 했을까라는 것들도 또 퀘스천이 드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김건희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 가운데 그리고 굿판 그 증언 중에는 네. 영수증을 실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4천만 원 계룡산 굿당 쪽에서 그러면 4천만 원씩 그걸 매달 했다고 하면 한 곳에서 그 정도 들면 이제 한 뭐 네. 3, 4천 들었다 쳐도 1억 5천에서 한 2억이잖아요. 5군데. 5군데 다 있으면 네. 그렇다면 그런 돈을 지속적으로 과연 누가 지급을 하고 스폰을 하는 거냐? 어디서 나오나? 어디서 나오나? 아,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요즘은 네.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CEO를 쭉 하고 회장실 사장도 해봤지만 민간 기업에서 그런 거를 함부로 스폰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근혜 탄핵 때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당해봤잖아요. 뭐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지금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 관련된 것들이 뭐 그렇습니다. 무죄된 게 있고 쭉 끌려오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기업 이런 데 쉽지 않았을 거다. 결국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누가 발주했느냐를 예. 누가 그 구세대에서 오더를 발주를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쫓아가 보면 자금 출처가 나오겠죠. 네. 아마 국민들의 이제 혈세가 또 예, 들어가지 그런 않았을까라는 걱정으로 이제 돼요.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경호처가 김건희 이제 비아폰 번호를 네. 장관들한테 주면서 잘 받으라고 했다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아폰을 지급받은 여러 장관의 명단, 뭐 전화번호 적힌 종이 2장을 각 강요한테 줬다. 장관급 강요에게 줬다. 그러면 뭐 그 종이 매니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과 비아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걸 전달받은 장관급 강요 2분, 강요들은 그 2분,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잘 받아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박근혜 탄핵 네. 당시에 연설문 이런 걸 외부인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뭐 자문을 받고 뭐 일부 수정받았다. 뭐 이런 걸로 막 엄청 분개하면서 결국 탄핵으로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 김건희 씨가 그 비아폰을 가지고 사담을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또 네. 시기상 상황상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내란 뒤에 수습하거나 뭐 어떤 뭐 추가적인 일들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그 과연 무게가 예. 최순실 같은 밖에 사람과 비교할 그런 무게입니까? 근데 정말 저희가 하도 하늘이 무너질 정도 흔들릴 정도의 일들을 계속 매일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무덤덤해요. 무덤덤해지는 지금 거죠. 이 뉴스만으로도 거의 아유, 저게 그럼요. 사실을 하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탄핵 아닙니까? 국정농단 네. 급의 상황인데 근데 뭐 너무나 많은 이런 네. 뉴스를 매일 뭐 여러 개씩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어이만 없고. 그 특히 이제 김성훈 차장이 일단은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경호처 내부도 지금 술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은 얼마나 어제 힘들까. 그제 증언에서도 네. 상당수 그냥 자기 항변하기 바쁘던데 네. 가장 명백한 것은 분명한 것은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하 직원들한테 시킨 건 그렇다 치자고요. 시켜서 말 안 듣는 뭐 안 들어서 뭐 일부가 보존돼 있다 치자고요.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하는 건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본인 당장 본인 지금도- 폰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도 네. 그러면은 이 김성훈 차장 오늘도 조사를 이제 받고 있지만은 네. 영장 구속영장은 다시 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거죠. 그 밑에 이광우 씨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제 제가 오마이에서도 경호처 분들과 얘기를 교신한 하셨- 내용을 네. 많이 지금 사실 윤건영 의원께 저 내용 부분하고 네. 저걸 주시는 분 뭐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금 벌벌 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엊그제 그 청문회장에서 가림막으로 뒤에 가려서 경호 3부장이 나오셨죠. 네.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국가 기밀 그 경호처 법 기밀 유출 혐의로 좌천했다 했잖아요. 그 경위도 내용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황당한 내용들이 자기들이 함정 파놓고 예. 사람을 저렇게 저 친구가 자꾸 저 이빠른 소리 하고 저러니까 믿고 하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 루트를 체크를 하고 네. 좌천을 시킨 거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요. 부장이니까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평 경호관들 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진짜 검찰이 이거를 네. 이 영장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나 검찰 선에서 네. 이게 두고두고 좀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도 뭔가는 이 과정에서 일부 결부된 게 뭔가 있는 건지 네. 하는 부분도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제대로 된 검찰의 판단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비아폰들 지금 각 뭐 장관들도 받았다. 뭐 특히 이상민 전 장관도 경호처가 제공한 비아폰 썼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 확보 네. 비아폰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건 계속 늦어지게 되고 다 또 자료가 사라졌을까봐 이런 네. 너무 걱정이 되는 제가 거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비아폰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는 네. 모르지만 그 박근혜 정부까지는 그때 쓰는 비아폰은 비아폰끼리는 도청도 안 되고 녹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아폰으로 일반인한테 만약 일반 폰으로 했다. 네. 그러면 상대방 거는 제어가 안 되고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비아폰으로 했지만 네. 예를 들어 자기 급한 마당에 막 밖에 뭐 누구랑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남아 있는 기록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그래서 이제 빨리 돼야 그래서 된다. 중요합니다. 정말 꼭 해야 정말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데 최상목 대행이 또 지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소위 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양보해서 네. 제출을 해도 지금 시간 끌고 있고
31일까지 이제 유예를 하는 거잖아요. 31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구속영장 신청 요 기간들하고 다 맞물려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제 검찰의 손에 이제 남아 있게 하기 네, 위해서 그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란 특검이 또 국회로 오면은 지난번에 네. 2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도 국회가 좀 달라지는 모습, 이건 통과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텐데 쉽지 않는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그래도. 어찌 됐든 사람이 그게 네. 뭐 조작이다 말다 여부를 떠나서 착시가 계속 드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네? 더 마음속에 위협을 더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참 이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예. 김건희 특검은 더 어려워요. 김건희 특검은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 보고서가. 198표 할 때 제가 분명히 더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96표로 줄었죠. 네. 더 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아, 예, 계속해서 창피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어찌어찌하면 국민적 그 여론을 알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최대한 밀어서 할 수 있겠네요. 최대한 그러니까. 미루고 자기들 관철할 걸 다 관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참. 일부씩 민주당에서 양보하면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절대 양보 못하죠. 어, 걸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의원들 간에도 다 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될 때 나는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계산이. 내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밀고 있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연관돼 그 있으면 소위 말하는 계보, 계파, 또 예. 겉으로 안 보이는 물밑 계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김건희 거 터지면 정말 창피해서 이거 사망이야.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이 참 지금 교수님과 뭐 앞에서 어제 헌재에 있었던 그 일부터 쭉 앞으로의 조기 대선 국면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내란성 질병을 계속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는 조금- 하루 네. 밥 먹고 잤는데 네. 다시 질병이 저희 제발 또 도지는 것 같아요. 그 엊그제부터 그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 풀어줄 때 확 느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이거 위험하다. 네. 뒤에 가서 다 증거인멸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하나의 메시지 효과로 네. 사인을 주는 즉 극우 그러더니 서부지법에 이제 그게 폭동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회 이런 어떤 마치 시그널을 주는 듯한 예. 언사들 굉장히 지금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네, 진짜 불안한 상황이고 이 다시 이제 도지는 네. 내란성 질병이 도지는 체포된 다음에 그날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기뻐했고 네, 자 이제는 잠을 좀 잘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소화가 좀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긴장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잠이 또 안 우리가 옵니다. 두 번의 이제 큰 정치적 효능감이 지나갔잖아요. 네. 체포와 구속이라고 하는 예, 일종의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한다면 예, 그런데 다시 그 긴장도를 좀 높여서 예.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막 넉놓고 있다가 당연히 땅땅땅 파면 되겠지. 네, 라고 생각하고 아, 넉놓고 그렇네요.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들이 네. 그 사이에 시간을 끌면서 너무나 많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말도 맞춰지고 또 헛소리들이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상승작용을 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사태로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는 긴장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계속 가져야 된다. 특히 이제 헌재 판단이 뭐 2월 말 뭐 그 정도는 빠르면 나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증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이제 증인들이 나왔을 때 네. 참 우리가 보기에는 한편 이제 블랙 코미디를 계속 이제 보고 네. 있는 상황인데 어떤 블랙 코미디가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은 그게 지금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이에 또 뭉치는 그 사람들 네. 윤석열이 이 헤어스타일 딱 머리도 받고 약간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네. 양복 입고 다 나온 모습 보면서 윤석열 죽지 않았구나. 윤석열 뭐 지금 보니까 신문도 열심히 하고 잘하네. 네.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네. 이런 또 무리들이 또 기승을 네.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맞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예, 네. 그리고 뭐를 보면 하냐면 저에 대한 이제 협박의 강도가 그 구속이 훨씬 세졌거든요. 그래요. 제 개인 페이스북까지 와서 이제 막 음. 제가 뭐 일부 가리기를 하고 삭제를 하고 뭐 캡처 다 해놓고 이렇게 네. 하지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결집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 긴장하고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긴장하고 더 현장을
또 오마이TV를 통해 주시하면서 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 참 이번 국면에서 오마이TV를 통해서 사실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대선 국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소통하면서 네, 함께 맨 처음 오셨는데 진짜 오마이로 시작해서 오마이로 이렇게. 시작해서 막 달려오셨는데 네, 네. 주변 분들 응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지금은 보니까 예.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네. 욕하는 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극우 일부 빼면 나 그쪽에서 다 알아보고. 네, 예. 뭐 응원하는 분이 훨씬 많죠. 네. 아. 더 용기를 갖고 예. 끝까지 저는 지난번 구속될 때 이제 가열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더 안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 더 가열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더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을 약속 드렸는데, 자 이제 설 연휴 또 이제 보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연휴 끝나고 또 금요일에도 만나게 될 텐데요. 가시기 전에 설 인사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휴라도 정말 발 뻗고 편안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12월 3일 트라우마 때문에 미뤄두었던 그 일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의 그 한복판 현장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네. 좀 기록을 다시 해야 되겠다. 누가 기록왕이라고 저한테 붙여지게 됐는데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신용환 교수와 만나봤습니다.